자, 보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해요. 그럼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같고 여기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겠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2일 때랑 시그마의 4일 때의 확률을 P1, PQ, P2라고 하고 P1 플러스 P2 구하는 거네. 그럼 첫 번째로 시그마가 2일 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거 이제 표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요거 G로 바꾸면 여기서 M 빼고 요걸로 나누는 거지. 근데 시그마가 2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도 2여서 이렇게 돼요. 그럼 1 이상이니까 어디를 읽어야 돼? 이 0.3413의 반대편을 읽어줘야 되죠? 준성 이해되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그마가 4가 되면요. 얘를 루트 n분의 4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0.5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0.1915의 반대편을 읽으면 되지. (3085) 됐죠? 준성 이해하고 있냐? 이거 읽을 줄 아니? 무슨 소리인지, 시그마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여기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 이걸 읽을 줄 아냐고. 몰라? 강의 봤어? 그럼 뭐하러 앉아있냐 여기. (1434번)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 정규분포랑 표준정규분포를 비교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표준정규분포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집값이 0.5일 때, 1일 때, 1.5일 때, 2일 때 면적들을 얘네들이 조사를 해 놓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원래 정규분포표에서는 평균 n부터, 이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 이제 0부터 하는 거고, 얘는 n부터잖아. 이 0.5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왜냐 여기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은 이게 0.5가 됐다, 그지? 이걸 옮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이걸로 이제 푸시는데. 알겠죠?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은 이제 얘를 봤을 때, 요 10이 0.3413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10을 표준화하면 간격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가 10이에요, 지금 문제가. 알겠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 2시그마에서 477인 거고, 여기 3시그마 하면 기억나니? 4987? 뭐 몰라도 상관없지. 이거 2로 나누면 되니까. 내 말 이해하죠? 이 상태에서 fx랑 f100-x 같대.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이게 이제 m,10제곱을 하는 fx인데, 이 확률 변수 x가 지금 노말 m,10제곱을 따른다 그랬는데 fx랑 f100-x가 같다라는 건 이게 몇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50 기준이야. 저것도 여러분 우리 수능 수학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함수 방정식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해석이 안 되시면 1을 넣어보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f99. 그럼 1에서 함수값이랑 99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2 넣으면 f2랑 98 이렇게. 가운데 축이 50이죠, 그러면. 여기 50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50이란 얘기라고. 이러면 이제 문제 끝이에요. 여기서 n이 25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그럼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같을 거고 분산은 얘를 이제 크게 25로 나눠야 되지. 100을 25로 나누면 4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P 44보다 크고 48보다 작을 확률 구하는 겁니다. 누구가? X바가. 그럼 P 44에서 50 빼고 2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48에서 50 빼고 2로 나눌 거지. 그럼 이 면적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잖아. 이 면적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이건 내가 적은 거지만 여기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곳,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곳이라고. 이 각각의 점들을 다 표준화시키는 것 말고 이렇게 한 칸당 1인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0. 여기를 구하려면 이 전체 이 0.9974의 9974의 절반에서 요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 이 3413 빼야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어렵고요. 근데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이 다음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가 나와도 그냥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응? 다시 한 번만. 저 표 없이 어떻게 시그마를 구하냐고? 보여줄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게 x잖아.
그러면 일단 요걸로 m은 구할 수 있고, 얘를 줬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요. 위에 있었네. 나도 못 봤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이제 월요일까지. 너네 시험 시작이 운유 너네 수요일부터 하라 그랬지? 너네는 월요일까지 와서 이거 나랑 마무리하고 화요일날 직보할 테니까, 직보도 이번에는 제가 딱 준비해 온 것만 풀고 집에 갈 거예요. 뭐 이번에는 다 마무리하고 이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학교 프린트 오늘 풀라 그랬는데 내가 풀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화요일에 질문도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 될 듯? 알겠죠? 월요일날도 풀어줄게요.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책 끝. 교과서 프린트 봅시다. 근데 내 받았는데 문제 뭐 없던데? 9문제짜리 학교에서 준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쉽던데? 그래도 이제 마스터 하셔야 되니까. 자, 확률과 통계 확률 천재 2번 6번을 봅시다. 확률 천재 2번. 독립이랑 종속의 판정은 나올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시는 거는 주사위 던졌을 때 뭐 몇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몇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몇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들 가지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봤죠. 아니야. 3번에 6번도 질문이고 2번에 6번도 질문이야. 둘 다 질문이에요. 이거 종속 독립 판정 평소에 연습 안 하시면 헷갈려요.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그 다음에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낼 때, 차례대로 꺼내는 거야,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8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인 사건을 B, 그 다음에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우리는 A와 B의 곱사건도 문장으로 일단 써야 돼. 문장으로. 뭐겠니?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처음에 파랑, 두 번째에 빨강.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 먼저 이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라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만들어서 PA 교집합 B도 따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으로 PA도 한번 구해보고, 이 문장으로 PB도 한번 구해보고 갑시다. 자, PA 교집합 B는 첫 번째 파란색이 나오고, 즉 9분의 6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니까 두 번째 빨간 거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A 첫 번째 파란 공 나올 확률 그냥 9분의 3이죠. 그 다음에 PB는 두 번째 빨간 거 꺼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처음엔 뭐가 나오는 거야? 빨간 게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파란 거 꺼내야 되는데, 그냥 B는 두 번째 빨간 공 나오는 사건에만 관심 있는 거니까 처음에 파랑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빨강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그냥 써주면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여기 교집합으로 써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란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빨간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18 더하기 6이라서 위가 24고 계산하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로 이제 확인하는 거야. 둘이 곱하면 위에 게 돼요? 안 되죠? 종속. 보통 이런 비보건 추출은 종속인 상황이 많지만 이렇게 사건을 얘네들이 디테일하게 지정해주면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종속적인 상황에서도 가끔 독립이 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천재 3번에 6번 봅시다. 확통은 질문 이렇게 두 개가 끝이네. 아, 14번도 있었나? 자, 1, 2, 3, 4, 5, 6에서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함수를 f라고 할 건데 x의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7이면 fa랑 fb가 같은 확률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a 플러스 b가 7 되는 건 1, 6, 2, 5, 3, 4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바꿔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바꿔봤자 이 문제가 같아져. F1은 F6, F2는 F5, F3은 F4, F4는 F3, F6은 F2, 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같아져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얘가 6개, 얘가 6개, 얘가 6개, 얘가 6개, 얘가 6개, 얘가 6개 고를 수 있으니까 여기 6승. 이게 일단 전체 F 함수의 개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같아야 되잖아요. 누구랑 누가? F1이랑 F6이. 그러면 얘네가 같은 원소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6개.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네가 이거 하나 찍었어. 그럼 얘는 F5랑 같은 거 찍어야 되죠. 경우의 수 몇 개 있을까요? 6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찍었어. 그럼 3이랑 4도 찍어야 돼요. 경우의 수 몇 개 있을까요? 6개. 그래? 근데 이런 요건은 뭐 워낙 많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14번 봅시다. 뭐 이번에 종속부터, 독립과 종속부터긴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루시려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의 정의랑 그 다음에 곱셈법 정리랑 그 다음에 종속일 때, 독립일 때 이 교집합이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 위에 건 뭐야? 종속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거 밑에 건 독립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저걸 못 풀어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자주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지. 이건 다시 묶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건 다시 묶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사실 이걸 오른쪽을 왼쪽 걸로 가지고 가시는 게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더 유리하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뭐예요? 자리 바꾸면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꿨을 때 이 컴플리먼트는 뒤집어지니까 이제 A가 되는 거지. B-A.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뜻이야. 이건 뭐예요? 합집합이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바깥이 12분의 1이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PA 더하기 PB를 물어봤지. 그럼 봐봐. PA는 끝이야. 지금 근데 여기 채우고 나니까 남은 게 뭐밖에 안 남았어요? A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거 12분의 3이니까 이랑 더하면 12분의 4, 3분의 1이야. 요만큼 일단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건 확정이고. 자, 이제 P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를 구해야 우리가 PB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PA 교집합 B를 구해오는 거야. (12분의 11) 안쪽이 12분의 11 12분의 11 자 확인 좀 잠깐만 해볼게. PA는 맞고요. 얘는 PA 더하기 PB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PB를 구하고 싶고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이거는 3분의 2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X 플러스 3분의 2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엔 X를 구할 수 있는 등식 하나를 만드는 거야. 이런 등식 쓸 수 있어요. 마침 여기 적어놨는데 합집합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뭐예요? 교집합이죠. 근데 합집합은 이거의 여사건이니까 12분의 11이고 PA는 구해놨고 PB는 X고 얘가 뭐야 이거? 곱하기죠. 이거 누가 더 세고 써놨어요. 3분의 2x다. 이렇게 x에 대한 등식 하나를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어차피 수학에서 x를 알아내려면은 x가 포함된 식 하나만 작성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치? 문제 끝. 자, 양변에 12를 곱해줄게. 그럼 4x는 3. x가 4분의 3. 그래서 PB는 4분의 3이에요. 이거 별표 치세요. 그럼 12분의 8 더하기 12분의 9니까 답은 12분의 17이네. 됐죠? 통계 갑시다. 자, 통계 1번에 5, 6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에서 서로 다른 세 꼭지점을 택하여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삼각형 몇 종류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각 삼각형들의 넓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삼각형 몇 개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 꼭지 점들을 선택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 정육면체가 꼭지점이 몇 개야? 그럼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3개. 그래서 일단 삼각형의 개수는 83개입니다. 자, 계산해 보면요. (56개나) 나와요. 그렇게 많은가? 몰라, 56개인가 봐. 알겠지? 일단 면적 제일 작은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겠니? 맞아. 밑변이랑 높이가 66인 게 제일 작지 뭐.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럼 얘는 면적 18이지. 자, 면적 18짜리 몇 개 생기나 보자. 한 면에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몇 개예요? 4개예요.
근데 이게 정 몇 면체예요? 그래서 벌써 24개 끝났어. 총 56개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밑변이 6이고, 반대편에 이런 꼭지점을 가지면서 높이가 6루트 2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여기 내가 직각 표시 이렇게 잘 썼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루트 2가 넓이야.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만들어지나 보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셀까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런 대각선이 높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런 대각선이 높이가 되는 몇 개 만들어져요? 꼭지점 하나에 2개 만들어져요. 되세요? 겹치는 거 없을 것 같아. 이 꼭지점에 대해서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높이 역할을 하는 이런 삼각형.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높이 역할을 하는 이런 삼각형. 잘 그리죠? 그래서 꼭지점 하나당 몇 개? 2개. 꼭지점 하나당 2개. 근데 꼭지점이 총 몇 개야? 8개. 자, 이렇게. 그 16개 끝났어요. 그럼 벌써 40개 끝났죠? 그럼 이제 16개만 더 찾으면 돼.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밑변이 6루트 2고 높이가 6인 게 있어. 근데 이것도 세지 않았나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할 때 꼭지점당 3개다. 아닌가? 야, 꼭지점당 3개네. 봐봐.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 또 윗변으로도 대각선이 하나 있잖아. 그럼 얘를 높이로 갖는 삼각형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높이로 갖는 거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높이로 갖는 거면은 잠깐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3개네. 그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6루트 2짜리 변이 3개잖아. 6루트 2, 6루트 2, 6루트 2. 이해되니? 이걸로 해볼게.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6루트 2가 이거 하나랑 이거 겹친다. 이거 하나랑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높이로 갖는 게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높이로 갖는 건 이렇게 생긴 거랑, 일로는 가면 안 돼. 이건 66짜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높이로 갖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어쨌든 꼭지점 하나에 3개야. 그러면 24개 해가지고 48개 끝났고 8개만 더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2인 정삼각형. 이거. 그치? 이거 어떻게 세면 되냐면, 봐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방금 그렸던 6루트 2짜리 정삼각형이 이 점 하나나 이 점 하나로 2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 둘. 이해되지? 요 대각선에 대해서 2개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대각선에 대해서도 몇 개 생기겠어요? 정삼각형이에요. 6루트 2, 6루트 2, 6루트 2, 6루트 2, 6루트 2, 6루트 2. 됐어? 그럼 요 밑에 있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정삼각형 몇 개 생겨요? 2개. 그럼 요 대각선에 대해서도 정삼각형 몇 개 생기겠어? 2개. 그려줄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와, 이건 진짜 정삼각형처럼 안 생겼다. 근데 정삼각형이야. 한 점에 하나씩?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나 밑면에서 다 셌지.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생기는 거. 당연히 여기랑 여기로 만들 수 있으니까 몇 개? 2개, 그지? 그 다음 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2개. 그래서 총 8개고요. 쌤, 연변은 왜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만들면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니까 아까 셌던 거랑 다 겹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밑면에 있는 대각선 한 4개 가지고 셌는데 서연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쌤, 꼭지점 기준으로 세면 안 돼요? 라고 했거든. 이것도 괜찮아. 어차피 꼭지점 기준으로 모양이 하나씩밖에 안 생겨요. 뭐 이 꼭지점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꼭지점 총 8개니까 저렇게 생긴 정삼각형은 8개가 있어요. 그럼 아까 48개였는데 여기는 8 더해주면 정확히 56개로 개수도 딱 맞죠? 그럼 니네들은 뭐만 찾으면 돼? 넓이만 찾으면 돼. 넓이 몇이에요? 준성. 넓이. 음. 4분의 루트 3 6루트 2 제곱. 준성이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공부할 게 몇 개니? 이제 x의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질문 잘했네요. 그러면 6번은 공짜다, 그지? 8보다 크고 13보다 작을 확률. 8보다 큰 거. 이건 4짜리네. 6번 문제는 이제 한 모서리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4, 4, 16 나누기 2. 8부터 시작하지. 하나는 8루트 2, 하나는 8루트 3이겠다. 그러면 13이랑 얘만 비교하면 되는데 13은 제곱하면 169잖아. 근데 얘는 제곱하면 64 곱하기 3이어서 192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너무 커. 알겠어요? x가 몇 이상 몇 이하라 그랬어? 8 이상 13 미만이라 그랬지? 여기 있는 확률 2개 더해야 되네요. 그죠? 56분의 48. 6으로 나눠주면 8로 나눠주면 7분의 6. 됐어요? 요거 제곱하면 64 곱하기 2니까 128이니까 13의 제곱근보다는 작은 거야. 13보다는 작은 거야. 이거 루트 128이니까 들어가면.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네, 아니,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지? x가 뭐야? 그럼 넓이가 지금 여기 내가 구해놨잖아? 이게 8과 13 사이에 있는 x야. 자, 그 다음에 12번.
너네 이 직육면체 모양은 교과서에 그대로 있나 본데? 외워가세요.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에서 봤어? 아이고, 시험 어떻게 보냐? 그래? 어느 자격증에 매회 응시료는 2만원이며 최대 4번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8만원이네. 선영이가 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매회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5분의 1인데 선영이가 이 자격증 시험에 내는 응시료의 총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최대 4회까지 응시할 거니까 선영이가 합격하면 시험 한 번 보는 거고 떨어지고 합격하면 시험 2번 보는 거고 떨떨 합하면 시험 3번 보는 거고 떨떨떨 합하면 시험 4번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응시료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응시료를 x라고 놔야 되거든. 그 응시료는 최소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최대 8만 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통과할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떨어질 확률은 5분의 4죠. 그죠? 이거는 단순한 이항 분포는 아닙니다. 독립 시행은 아니에요.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 번에 붙으면 5분의 1. 두 번에 붙으면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5분의 4, 5분의 4, 5분의 1. 그 다음 5분의 4 3개에다가 5분의 1 하나. 이거 다 더하면 1이 되겠지 뭐.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제 EX 구합시다. 어, 5한테 125를 곱해야지 이제 625가 되거든. 이거 어떡할래? 약분하면서 할래? 이렇게 제끼면 4,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제끼면은 25를 100을 나누면 4니까 이거 16이잖아. 그럼 1600에 4니까 6,4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125를 4개 하면 500 아니야? 그럼 좀 나눠야겠다. 어쩔 수 없지. 5로 나누면 또 5로 나누면 또 5로 나누면 그럼 480이 16개 16 곱하기 16이 256인데 거기에 3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3, 6, 18, 3, 5, 15, 16, 3, 2, 6, 7, 6, 8 맞겠지? 그 다음에 8만에다가 625분의 64 곱할 거야. 이거 계산할 줄 알지? 나는 내 창의적으로 할게. 지금 4만 곱하기 25분의 4라고 쓰고 얘가 2가 남고 여긴 25분의 16이 남는 거잖아. 맞아? 8만을 4만이랑 2로 뜯어주고 얘를 25분의 4랑 25분의 16으로 뜯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앞에서 6,400원이라고 계산해놨거든? 거기에다가 25분의 32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25를 만약에 100으로 약분한다 치면 4잖아. 근데 이게 100에 64배니까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계산 잘했나 모르겠다. 나눠보자. 좀 귀찮지. 다섯 번 들어가니? 6번 들어가지. 256 딱 맞네, 그치?
거기다가 32. 근데 왜 이게 끝이 0으로 안 끝나고 모르겠다. (625가) 이 8만에 있는 5를 다 잡아먹나 본데, 그러네. 얘도 5가 4개고 얘도 5가 4개네. 그래서 5의 배수가 안 되네. 자, 답 낼게요. 이거는 한 번에 할까? 아니, 천천히 할게. 8, 4, 12, 9, 7, 16, 26, 26,272원. 아, 이런 거 맞추면 기분 좋은데. 몇 번이었지? 12번? 아이, 왜 분수로 써놨어? 약분이 안 되나 본데? 그래, 식만 적어가라. 이것만 적어가. 알겠지? 요거 더해서 1 되는 것만 확인하고 가자. 이거 시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떨어져도 8만 원인가? 그지? 이렇게 써줄게. 딱 되죠. 10, 20, 15, 11, 12, 22, 4, 2, 620. 이렇게 쓰세요. 여기 x, x, x까지 넣읍시다. 요게 x는 8만. 표만 적어놔요. 뭐 시험에 이렇게 숫자를 어렵게 내지는 않으시겠지. 질문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2번으로 가자. 자, 통계 2번에 6, 7, 8, 9 풀 거고요. 여기서부터 쉬었다 합시다. 25분까지 쉬세요. 모 표준 편차가 9라는 거고,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요게 20이었다. 이제 요 m을 95%로 추정하는 거죠. 요 20 가지고. k는 요걸 쓰는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만 계산할까요? 이렇게 하면 0.98, 그죠? 0.98이 3개면은 3에서 0.06 모자란 거니까 2.94인가? 그럼 이쪽이 22.94 뭐 이렇게 될 거야. 됐죠?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어느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평균은 모르고, 이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전체 음료수의 평균 용량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5ml 이하가 되도록 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0.5ml) 이하가 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됐죠? 자, 풀어내면 가 되는 거고, 양변에 x바를 더해주면 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음료수의 평균 용량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0.5의 정체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2로 하라 그랬죠. 2로. 시그마 2고. 됐죠? 근데 0.5 이하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가 된다고 했으니까 0.5보다 작아도 되는 거거든. 이게 0.5보다 작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 값이 0.5보다 이렇게. 됐죠? 요 2분의 1인데 양변을 4분의 1로 나눠주면 8분의 1. 뒤집으면 n은 64. 사실 부등호 방향을 결정 못 하셔도 풀 수는 있죠. 그렇죠?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라는 건 이제 부등식의 경계값에 해당하니까 방정식처럼 푸셔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8번. 자, 라면 한 봉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 회사에서 생산된 n개의 봉지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라면 한 봉지의 평균 무게 m의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 요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x바를 구해라 하면 이쪽이 x바 마이너스였을 거고 이쪽이 x바 플러스였을 거니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x바가 나온다. 그래서 이 600이에요. 됐죠? 600에 10.32가 더해진 형태잖아. 그럼 요 10.32의 정체가 또 뭐겠어? k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지. 근데 이제 99%를 할 때 2.58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2.58. 그럼 2.58이랑 얘랑 정확히 4배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게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루트 n은 몇이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n이 4예요. 크기가 4짜리였어. 그 다음에 95%인 신뢰 구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600 가지고 또 95%짜리 신뢰 구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4분의 8이고, 그러니까 루트 4분의 8이고, 그 다음에 K는 1.96 사용하시는 거고, 이것도 제가 계산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너무 쉽죠? 다. 그 다음에 9번. 자, 이번에는 몸무게네. 표준 편차가 8이래. 크기가 N1인
또 N2인 X를 조사해가지고 99%인 실내 구간을 각각 구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었대. 여기가 1대 3인가 봐. 이때 N1 나누기 N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실내 구간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여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그러면은 N1으로 추정했을 때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자, 그 다음에 얘도 2K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K는 어차피 99%로 추정하는 거니까 둘 다 2.58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 자체가 1대 3이라고 했잖아. 여기다가 3배 해주면 같아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쭉쭉 써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잘 옮겨가면서 문제를 끝내봅시다. 지금 나는 N1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 2.588, 이 2.588까지는 지우고 루트 N1을 위로 올려주고 루트 N2를 밑에 깔아주고 여기 있는 3은 남기고 제곱하면 N1, N2는 9가 되죠. 답 9인데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K랑 시그마가 일정하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더 작아지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얘가 실내 구간이 더 길어. 얘가 실내 구간이 더 짧고 몇 배 짧아요? 3배 짧죠? 그럼 표본의 크기는 9배 큰 거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냥 9야. 이걸 암산하는 애들은. 알겠죠? 근데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스킬을 배울 시간은 없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식 세워서 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통계 천재 3번 11번 봅시다. 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키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 100명을 추출해가지고 키를 조사했더니 185래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크기 100짜리 표본을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185란 얘기지 지금 이게 185란 얘기는 아니야. 알겠어요? 이런 걸 잘 구분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래 모집단을 1, 2, 3으로 주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면 총 9개의 표본이 나왔었죠. 그죠? 이 각각의 표본의 평균들이 있었고 얘네들을 다 평균 내면 2x 바였단 말이야. 얘는 모평균이랑 같은 거야. 이 x 바는 뭐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표본 하나의 표본 평균인 거예요. 이 185, 요 185는 요 m이랑 달라. 이걸로는 m을 추정할 수만 있어요. 그래서 99%라 그랬으니까 2.58이고 크기는 100이니까 루트 n이면 10, 여기 2.58.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표준 편차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표준 편차가 6이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미 추출하여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85고 표준 편차가 6이라 그랬잖아. 근데 원래 우리 여기 시그마에 오는 건 뭐예요? 모 표준 편차죠? 이거지? 근데 맨 처음에 표준 편차를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크기가 100인 표본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본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이 표본 각각의 표준 편차들도 조사할 수가 있었잖아. 강의영상 보면 제가 이렇게 9개 조사하죠. 그쵸? 그럼 저 6은 얘거든? 이 모집단 정보가 아니야. 알겠어? 이해돼요? 그럼 너네 이 6을 이 공식에 있는 10 위에다가 올려도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좀 공부한 놈들일수록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원래 x바의 표준 편차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준 6이 이건가? 해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는 애들이 있어. 오히려 공부한 애들일수록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 6은요, 얘도 아니에요. 어떤 집단 하나의 표준 편차인 거지.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이 시그마들을 다 조사해서 이 시그마들의 평균을 낸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뭐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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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문제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받았지만 얘를 모 표준 편차 취급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언제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얘가 크거나 얘가 충분히 클 때. 그쵸? 잘했어. 보통 30 이상. 이럴 때는 표본의 정보지만 모집단의 정보라고 사용하고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 이런 거 공부하셨었죠. 오케이. 계산은 안 할게요. 이거 하시면 되고. 12번. 똑같겠지? 얘는 좋네. 그죠?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5cm 이하가 되게. 얘들아, 이 표현이랑 이 표현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 근데 추정단원에서는 오른쪽 게 좀 더 좋아요. 얘가 5cm 이하가 되게. 알겠죠? 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고 양변에 x바 더해주면 이렇게. 그럼 이 5가 또 뭐야? k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야. 근데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4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4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되고 한 거니까 이렇게. 굳이 부등호를 주신다면 부등호 없이도 풀 수 있지만 몇 퍼센트로 추정하는 거야? 99%. 그럼 2.58이고 여긴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10.3이 아니었니? 됐죠? 양변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꾸 계산을 피하는 것 같으니까. (330.24) 이럴 리가 있어? 33.024겠지?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개밖에 안 했지 지금? 어이씨, 너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어, 106.5024 107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07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4, 15번으로 갑시다. 마지막 두 문제네요. 오늘 그래도 깔끔하게 끝났다. 여러분 근데 강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봐야 이 다음 숙제 마플 시너지랑 동화 프린트 풀어올 수 있어요. 그 우주고 애들아, 너네 혹시 다음 주에는 화요일날 일찍 못 오겠네? 화요일날 정규 수업이겠네요? 학교? 알겠어.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요거트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여기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요거트의 무게의 평균은 502. 이 친구의 표준 편차가 S래. 이를 이용하여 요거트의 평균 무게 M의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 저거일 때 S랑 신뢰 구간 구해라. 자, 갑니다. 어차피 이 S는 요거랑 똑같다고 봐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K 구해야 돼. 더해진 값 구해야 돼요. 요거 502라고 줘서 다행이고, 만약에 안 줬으면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돼. 그럼 502라는 건 여기 2.45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 거 아니니? 그죠? 그럼 2.45가 신뢰도 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S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계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그럼 S 끝. 자, 그 다음에 99%짜리 신뢰 구간 구합니다. 보세요. 아, 95%로 한 거구나, 처음에. 아, 맞지? 여기만 잘못 썼지? 여기 이제 2.58 곱하기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와야 되잖아? 근데 요 12분의 s 자리에다가 요거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됐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거니까. 자,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2.45랑 196 약분 되나 볼게요. 다섯 개. 어떻게 이게 다섯 개야? 490이면은 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구나. 392. 980. 이제 다섯 개 되지 않나?
1.25 1.25면 100분의 125니까 이거 4분의 5지. 일단 S는 15고요. 이거 계산하니까 1.25였잖아. 이거 계산하면 1.25잖아요. 그러면 4분의 5라고 써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2.58 4로 나눠볼게. 0.645 이거 5개 3.225 그럼 이쪽 505.225 그 다음 502에서 3.225 빼야 돼. (498.775) 됐죠? 여러분 당연히 실전에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쵸?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다 건너뛰었다고. 자, 그 다음에 15번 라스트. 요건 식만 적자. 이거 마플에 있는 문제랑 완전 똑같거든요. 그때 여기 0.01이라고 나와 있거든, 마플에는. 자, 어느 세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제 A의 무게는 평균이 60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는 생산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루에 생산된 세제 A 중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미 수출하여 얻은 세제의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요 X바가 C 이하이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 시스템을 점검한다. 요게 이제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판단될 기준이야. 근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확률이 0.03 끝. 그럼 X바는 모 평균이랑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 요 64를 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X바의 표준 편차를 찾으시면 되죠. 됐죠? 끝. 그러면 준서가 너 이것도 공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얘보다 작을 확률이 0.03이야. 그럼 엄청 왼쪽에 있는 거겠지. 여기 0.47이고. 그럼 뭐 쓰면 돼요? 밑에 0.47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1.88입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88이에요. (1.88) 2배 하고 3.76 그러면은 마이너스 600에서 3.76 빼면 C네.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안. 됐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니까 한 번 더 푸실 건데 동화칠판 드린 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몇 번까지죠? 1500 맞아, 끝까지야. 내가 카톡방에 보내놨어요. 1542번까지 다 풀어오세요. 끝. 수고했습니다.